오늘은 전 세계가 원하고 있는 기업이죠.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특이점 찾기. 왜 매수 타이밍이 지난 2022년 2월 10일이었는지, 이제 그것과 관련된 것을 이제 드라마 제작사라는 산업에 대한 분석과 스튜디오 드래곤의 특정한 기업 분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방영했던 스물다섯 스물하나, 빈센조, 스위트홈,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뭐 이런 유명한 드라마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근데 이런 드라마들을 모두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한 드라마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를 모르는 분들도 없으실 겁니다. 아마 굉장히 핫한 OTT 글로벌 플랫폼인데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들 중에 이제 상위 101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드라마들의 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전 세계 넷플릭스에 방영되는 것들 중에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15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15%가 우리나라에서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4위에 산에 맞선, 6위에 해피니스, 그다음 9위에 스물다섯 스물하나, 그다음 16위에 기상청 사람들, 그다음 17위에 손예진 씨 나왔던 39, 그다음에 뭐 사랑의 불시착, 그다음 최근에 시작한 우리들의 블루스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97위에 빈센조도 아직 있고 101위에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 드라마들의 위력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의 거의 뭐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드라마 산업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표를 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저도 스물다섯 스물하나라는 이 드라마를 엄청 재밌게 봤어요. 할 때마다 볼 때마다 항상 엉엉 울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드라마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 그 밑에 CJ ENM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둥 하면서 넷플릭스 이 로고가 나오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오늘 이렇게 리서치 특이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중요한 것들을 오늘 요번에는 많이 넣었어요. 그 퀄리티 있게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2주 이상 노력을 해서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오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2022년 2월 10일 스튜디오 드래곤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2021년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와 앞으로에 대한 전망, 비전, 계획 이런 걸 발표하고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투자자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질의응답 이런 걸 하는 시간이죠. 1시간 10분 좀 넘게 진행이 됐는데 뭐 중요한 내용이 크게 네 가지 정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해 성장할 만한 특이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최소한 작년 대비해서 방영 편수를 30% 이상 상향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글로벌 확장과 퀄리티 업이라는 큰 방향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확장은 헐리우드 진출이나 뭐 일본의 스튜디오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맞는 그 방영 편수를 늘린다는 거죠. 그리고 퀄리티 업은 최근 텐트폴 작품이라고 하는 그 비싼 퀄리티 높은 그런 작품들의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OTT 구매 증가죠.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 중국의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 티빙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 지금 거의 뭐 매년 2배 이상씩 늘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그다음 네 번째는 2022년 말에 이제 넷플릭스 장기 공급 계약이 이제 3년 도래가 되죠. 이제 재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공부하고 준비하고 찾아서 만들다 보니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2주 정도 이걸 만든다고 고생했는데 어쨌든
끝까지 봐주시면 되게 흥미진진한 자세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업 보고서에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에서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드라마들을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것과 스튜디오 드래곤을 아직 연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연결 실체의 주요 작품은 드라마 콘텐츠로 이를 기획 및 제작하여 방송국과 미디어 플랫폼, 해외 시장에 공급하고 관련 부가 사업을 영위하는 방송 영상물 제작 사업을 주 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네모칸에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과 종속회사가 7개가 있고 그다음 매출에는 주로 드라마 사업으로 하는데 이제 편성, 판매, 기타 세 가지로 나뉘는데 판매가 3분의 2 정도, 56%, 57% 정도 차지하고 3분의 1이 편성,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고 방송사 편성에서 발생하는 매출 그리고 기타로 한 10%가 드라마 소품, 간접 광고 매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DVD, OST, MD 상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접 광고 뭐 드라마 내에서 차를 특정 브랜드만 써서 광고를 한다거나 뭐 치킨 식사 중에 치킨 광고, 치킨 업체, 특정 치킨 업체에서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어떤 기업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스튜디오 드래곤의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뜨고 밑으로 내리면 지금 최근에 온에어 해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오고 밑에 이제 works 해서 도깨비, 왕의 든 남자, 비밀의 숲, 미스터 선샤인, 라이프 온 마스 뭐 이런 과거에 했던 작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작했던 작품들이 나와 있고 뭘 해보면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 25, 21, 그다음에 뭐 불가, 살, 해피니스, 지리산 이렇게 과거에 만들었던 작품들이 쭉 나오죠. 지성 나왔던 악마판사 뭐 이렇게 계속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 빈센조, 스위트홈, 철인 항우 재밌게 봤던 작품들이 많네요.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업 분석과 또 산업 분석을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 먼저 2021년 하이라이트 2021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ASP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OTT 오리지널도 이제 2편에서 5편이 더 늘어서 7편이 되고 자산도 이제 증식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아나다 쪽으로 해서 자세히 먼저 숫자로 한번 과거 5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5년에 먼저 방영 편수 1번을 한번 보시면 2019년부터 한 편씩, 두 편씩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못 만들고 이런 장애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줄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시면 영업이익은 계속 늘었어요. 방영 편수는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계속 늘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과거에 대비해서 제작하는 드라마들의 뭐 편당 판매하고 남는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을 한번 보시면 계속 줄고 있는데 2019년 대비 2020년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랑 21년만 비교해도 3편이 줄었는데 매출액이 늘었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서 작품들의 뭐 퀄리티나 혹은 이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작품을 원하는 곳이나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걸 추론할 수는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2년 스튜디오 드래곤의 성장 전략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방영 편수를 최소한 7편 이상, 30% 이상 늘리는 거고 이 성장 포인트가 명확하게 하나 잡혔죠. 그리고 판매 매출이
60% 이상 증가할 거다라는 거, 그다음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더 늘릴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 라인업과 키워드들을 보면 이 안에 이제 넷플릭스, 뭐 애플 TV, 티빙, 디니 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2022년 말에 넷플릭스와 장기 공급 재계약이 있습니다. 예전에 2019년 11월 달에 스튜디오 드래곤과 넷플릭스 사이에 3년 콘텐츠 구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당시에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 넷플릭스가 이때 지분 투자됐습니다. 지분 투자됐고 3년 동안 21편 이상의 드라마 제작 판매 계약을 했고, 그 뒤로 지금 증권업계에서는 글로벌 OTT가 대거 론칭을 앞둔 시기라서 이제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애플 TV, 뭐 아마존 디즈니, 뭐 이런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추가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맨 밑에 이기훈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제 이번 계약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2021년 이후 예상되는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의 진출 전 2년간의 안정적인 제작비를 확보했고, OTT, 특히 OTT 사업자의 아시아 드라마 제작 수급 측면에 있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레버리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쿰률, 제작비 지원, 이 비율이 상향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스튜디오 드래곤의 입지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걸 뒤에 보여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2020년 말에 다시 넷플릭스 공급 계약을 할 때는 더 높은 리쿰률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좀 추론할 수가 있을 겁니다. 뒤에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요 지배 구조의 넷플릭스가 스튜디오 드래곤에 투자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뭐 특이한 건 네이버와도 이런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드라마 제작사들의 수익 구조 변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 좀 2010년대부터 해가지고 좀 보면, 이건 하나금융투자 이기훈 연구원이 직접 작성을 한 건데 괜찮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한정된 편성, 그러니까 지상파 3사에만 드라마를 많은 40개 정도의 제작사들이 만들어서 보냈기 때문에 이게 제작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리쿰률을 높게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2015년, 16년에 중국 OTT가 들어오면서 리쿰률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뭐 한한령이 있었는데 대신 2017년에서 2020년에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잘 그대로 받아서 가고 있었고, 2021년 이후로는 이제 글로벌 OTT, 중국 OTT 이런 것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합산 리쿰률이 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드라마 제작사 산업의 구조적인 수익의 상향,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 OTT 플랫폼의 지금 시장 점유율을 2021년 2분기 때 거를 가져왔는데, 전 세계 절반을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넷플릭스를 위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2019년 4분기 넷플릭스 컨퍼런스 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올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 투자를 계속 진행할 거고, 한국 콘텐츠 수준이 높다. 아시아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 세계로도 영향을 가져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이죠. 2021년 4분기 컨퍼런스 콜, 넷플릭스 컨퍼런스 콜을 보면 놀랍다. 한국 콘텐츠를 이용했던 전략이 이렇게 놀라울 줄은 몰랐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피델리티 이제 리서치사와 여기 넷플릭스의 공동 CEO랑 대화에서 보면은 정말 놀랍다. 한국의 스토리텔링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수준이 엄청났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을 만큼이다. 이런 것, 한국의 이런 컨텐츠들의 대단함이 넷플릭스가 우리가 가진 이제 배달의 용이성을 가지고
이 전 세계 주류로 밀어 넣어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컨텐츠를 이용하면서 우리도 잘 됐지만 이 한국 컨텐츠가 전 세계 퀄리티가 대단하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3년 전에는 절대 믿어 본 적이 없다.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100% 성장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넷플릭스의 4월 15일 기준 TV쇼의 탑100 안에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15개가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거고 이 중에서 이제 9위 하고 있는 25, 21 그리고 해피니스도 맞으면 해피니스 그 다음에 여기 32위 하고 있는 사랑의 불치샷 그리고 33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블루스 또 97위 빈센조 뭐 이렇게 대단하죠. 스튜디오 드래곤의 작품들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드라마들 중에 3분의 1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작품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더 나가면 K 드라마가 아시아를 싹쓸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홍콩이랑 베트남, 필리핀, 타일란드 이렇게 네 개만 좀 이제 찾아서 가져왔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위, 2위, 그다음에 5위, 6위, 7위, 8위, 9위 70%가 상위 10위 안에 든 70%가 전부 우리나라 작품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위 안에 든 90%가 전부 우리나라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했죠. 장기 공급 이야기는 했었고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1월 25일 욕을 먹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대를 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작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없더라. 디즈니가 인수한 업체들의 많은 컨텐츠들이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더라. 그리고 번역기 돌린 듯한 자막 퀄리티가 영 별로다. 이게 한국 시장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엄청 기대를 했는데 배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질타가 나오니까 디즈니 플러스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나라 IP들을 늘리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투자가 더 늘어날 거고 이런 걸 주로 실제로 계획들이나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글로벌 주요 OTT들의 한국 투자가 대폭 상향됐다는 것들 데이터로 좀 살펴보면 일단 앞에 넷플릭스, 디즈니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OTT 투자 계획을 2020년, 21년, 22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넷플릭스만 확인을 해봐도 이 글로벌 투자하는 이 늘어나는 기울기랑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기울기랑 확연히 다르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릅니다. 그리고 IH 중국을 대표하는 이 OTT 기업도 지금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훨씬 3배 이상 늘어나고 우리나라 웨이브 이 컨텐츠 기업도 보시면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이 잘 되고 있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확인이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돈을 넣는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컨텐츠의 가치가 높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2020년에 스튜디오 드래곤에 투자를 하기 좋은 특이점을 4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고 2020년 2월 10일 날 이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제 과거에 불확실했던 게 이런 성장 모멘텀들이 확실해지는 것들을 발표하면서 요때 딱 매수를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걸 확인하면서 이 성장성이 몸을 담는 거죠. 이럴 때 사면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격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 10개 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서 목표가를 정했는데 이제 12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사이입니다. 그렇고 제 꿈에는 이게 한 달 전이니까 꿈에 나왔어요. 꿈에 나와서 이제 가격에 대해서 이런 거 퍼센테이지가 나와서 이런 걸 추론해 보니까 그때 19% 그때 가격 기준으로 해서 19%라는 19%라는 19%더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꿈에서 보였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대략 11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만 원을 보니까 전고점, 전 최고점이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 분석을 충실히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특이점을 찾는 것에 대해서 좀 거시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을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거시경제 분석으로 보면은 이 글로벌 상황이 지금 인플레이션, 중국 글로벌 코로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중국 관련된 인플레이션, 러시아 관련된 지정학적 이슈로 시작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때문에 또 거시경제 분석상 이제 투자하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산업적인 분석이나 기업적인 분석에서 보면은 K-드라마 산업에서는 이런 거시경제 분석상의 좀 단점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크게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산업상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기업상에서도 성장 포인트들이 명확히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기 위해서 혹은 거시경제 분석상 부정적인 흐름을 타개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전 세계가 원하는 성장이 담보된 스튜디오라는 기업의 특이점을 2022년 2월 10일 이 포인트를 잡아서 좀 설명을 드렸고, 지금 그때 당시에 79,900원에서 93,800원까지 올랐지만 앞으로 이런 성장성들 때문에 더 올라서 애널리스트들의 기준은 한 12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제 꿈에서는 한 11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 최고점이죠. 그때 11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그런 가격의 데이터는 정확히 그렇게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날 거고 거기에 밸류를 이렇게 주면 대략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가 있다, 참고해라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때 올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좋으면 훨씬 더 주가는 갈 수가 있을 거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덜 가겠죠. 그거보다 더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이제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지금 이제 드라마 제작사의 내용에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라고 하는 사마 네트워크스죠. 이 기업에서 제작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송혜교 말고 저는 장기용, 이 남자 배우, 거의 남자 배우로는 거의 유일하게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송혜교 님과 이렇게 포스트를 정말 멋지게 찍었습니다. 설레네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뭐 공시도 나왔었는데 중국에 판매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송혜교나 장기용 정도 되는 탑스타를 섭외하고 좋은 작가나 작품을 섭외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 텐트폴이라고 하는 대작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드라마 제작사들이 성장을 하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자료 찾고 배치하고 준비하는 데만 2주가 걸렸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리서치 특이점, 이런 발산을 준비하는 훌륭한 변동성을 찾아서 그 변동성이 올라타라 라는 뜻이고, 그 특이점, 아까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월 10일 날 그런 포인트들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 성장 포인트들을 보고 그때 사서 성장하는 기간 동안 추세를 확인하면서 변화하는 건 없는가, 부정적이어지는 건 없는가, 혹시 더 좋아지는 건 없는가,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이제 가져가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이게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 오랜 노하우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준비했고,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